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뒤에, 3학년 2반, 또, 3학년 3반하고 이제 1학년 1반, 이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83페이지. 자, 먼저 이제 그 요약지 83페이지 보시면은, 자, 벌칙이 3학년하고 1학년,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자, 1년이나 징역이나 1,000,000원 이하 벌금은 항상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 1년짜리 요쪽을 신경을 좀 많이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학년 5개. 그리고 1학년은 11개 개수를 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쟁이가 쭉 해서 4개니까 이제 한 11개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3학년. 자, 3학년 3반을 이제 알아야 이제 나중에 1학년 1반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무등록. 자, 무거운 에서 이제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 요 사람이 바로 이제 첫 번째 3학년 3반. 무거운 할 때가 이제 무문지라. 그리고 포상금에서도 무등록이 나왔었고요. 자, 앞쪽에서도 무등록 여러 번 봤을 겁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던 사람, 남의 자격증을 빌려 쓰는 사람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정말 그러겠죠. 자격증 없으니까 또는 등록이 없으니까 아예 행정처분, 등록 취소나 자격 취소, 자, 이렇게 하게 될 건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시험장에 나왔을 때는 좀 어려우실 겁니다. 처벌, 형벌은 가할 수 있는데 행정처분, 이 행정처분이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이런 걸 얘기하니까, 자격 취소를 얘기하니까 여기는 처분 대상이 아예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생각할 때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거짓은, 여기는 행정처분도 있었죠. 정량줄에 최근 거짓. 자, 거짓으로 등록을 해놨으니까요. 등록을 빼앗아 오겠다라고. 자, 2번 보실까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을 때 여기는 3학년 3반 3년 이하 징역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3학년 무고운을 할 때가 이제 바로 거짓입니다. 자, 2개 1번 2번이 나란히 포상금, 거기서도 거짓으로 봤을 겁니다. 꼭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우리 금쟁이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3개 3학년, 나머지 4개는 1학년. 입니다. 첫 번째, 분양 관련해서 증서 등의 중개, 한 중간 정도 가다가 이제 증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부동산의 분양이나 임대 등과 관련되어 있는 증서 이렇게 나올 거고요. 문장은 바꾸지는 않습니다. 증서의 중개, 여기는 투기 조장한다고 증서 중개 3학년 3반입니다. 그리고 그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증서, 요게 이제 3학년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중개의뢰인과 무슨 거래? 직접 거래. 아마 시험 문제에서 직접 거래 쌍방대리가 아주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중에서 1학년 아닌 거 뭐냐? 그러면 직접 거래 쌍방대리. 정말 여기는 꼭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시험 문제에 꼭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내가 사겠다. 아니면 내거 사봐라. 자, 이러면서 손해를 입히니까요. 몇 학년? 3학년 3반. 그리고 쌍방을 나란히 대리했을 때 뭐 별로 이득될 것도 없을 건데 매도인한테 대리권, 매수인한테도 또 대리권 가지고 와서 쌍방을 몽땅 대리했을 때 여기도 이제 3학년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투기. 자, 국가가 제일 싫어한다는 탈세나 투기를 조장했을 때, 그러면 3번부터가 뭐죠? 있을 겁니다. 증서. 관련 옆에 증서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는 꼭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셔야 되고요. 자, 네 번째는 직접. 그리고 옆에 쌍방. 자, 증서를 직접 쌍방에게.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투기. 프린트물에도 있을 겁니다. 투기. 자, 투기가 이제 세 번째. 자, 투기를 조장하면 이제 저 위에 이제 1번, 2번 무거운 증서를 직접 쌍방에게 투기하면은 옆에 1번, 2번 무거운 형벌 3학년 3반. 자, 요건 아주 뭐 가볍게 5개니까 가볍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프린트물 한 장짜리 이제 3학년 3반에서 이제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바로 무거운 형벌 이런 것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중간 정도의 증서를, 그 다음 직접 쌍방, 투기, 그리고 무거운 형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보면 증서가 증서 중개, 그리고 증서 매매업, 그리고 직접 거래 쌍방 대리,
그 다음에 투기는 탈세나 투기를 조장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무등록은, 무가 이제 무등록, 그 다음에 거짓이 바로 거짓 등록, 그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1학년이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 여기는 별표 꼭 3개 놓으셔야 됩니다. 한번 좀 이따 바로 써볼 겁니다.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공인중개사도 알면서 공인중개사 유사. 부동산 뉴스 대표하고 우리 교재처럼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 정말 부동산 카페 이런 데는 꼭 시험 문제 나올 만합니다. 아예 자격증 없는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자, 뒤에 보게 되면 꼭 공인중개사 5글자, 그거 말고도 좀이라도 유사했을 때, 그러니까 부동산 뉴스 대표가 공짜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유사 명칭 해서 큰 문제가 됩니다. 교도소 보낼 거야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상황만 다르고요. 여기 이제 개업도 아니면서, 자, 우리 소속이 나 사장이다. 그래도 문제가 됩니다. 너는 종업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가 무슨 개업했냐고. 개업한 사장님 밑에 붙어 있으면서 월급쟁이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여기도 이제 1학년 일반계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두 개가 나란히 유사라고 하셔야 됩니다. 글자 수대로 꼭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거 이제 2개 이상 중개사무소. 자, 소등에서 봤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중으로 등록을 하거나 이중으로 소속했을 때, 우리 법전에는 나란히, 소등이 나란히 일단 쭉 길게 써져 있습니다. 이중 소속하고 이중 등록. 어디서 받더라? 정량줄에서 절대적인 등록 취소, 분이 안 풀린다고. 거기다가 1학년 일반에 또 보낸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2개 이상의 이제 중개사무소입니다.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이건 또 어디서 받더라? 642기에서 옆집, 정량기 옆집에서 이제 2 이상의 중개사무소. 거기서 봤을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등록 취소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 7번하고 나란히, 우리 법전에는 3번, 4번, 그리고 7번, 요 3개를 나란히, 그 3개가 정말 사무소입니다. 바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5번, 6번.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 맨날 우리 자격증 나오면 그 옆에는 꼭 등록증 같이 다닙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개시도, 그리고 반납도, 그리고 양도, 대여도 그래요. 포상금도 그래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5번에 자격증, 양도, 대여. 요 소리가 이제 내 이름 써봐라. 성명을 사용. 이런 소리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이제 등록증, 대여. 하여튼 뭐 자격증, 등록증 무조건 빌려주면은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을 가겠다는 겁니다. 자격증 양도는 자격 취소.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는 바로 요건 또 등록 취소. 그것도 절대적. 꼭 취소는 정말 아주 무조건. 자, 국가는 아주 뭐 빌려주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빌려주면 무조건 자격증 빼앗고 등록증 빼앗고 교도소 보낼 거야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7번째가 이제 임시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요 시설물이 사무소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이제 정비할 때 거리정보 사업자 할 때 요 정의 바로 정비입니다. 바로 정보 공개입니다.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던 거정보 사업자 아니한 정보 다르게 공개, 그리고 차별적으로 공개. 뭐 문장은 안 틀리게 할 건데 정보를 정말 거짓으로 공개했을 때, 혼란을 엄청 초래했을 때, 그러니까 유일하게 거운정, 여기서도 봤을 건데 형벌 1학년 일반에 제재를 가합니다. 아주 크게 문제 삼는다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가 업무상 비밀을 누설을 했을 때 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10번째 표시광고 위반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이게 이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표시광고 한 자.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법전에도 그냥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내 집 하려고 이건 괜찮다고 했습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 건물 막 광고를 내놨을 때 여기는 문제가 돼요. 그 다음 이제 11번째 보실까?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금쟁이 4개.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정말 매매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사고 팔고 계속 하면 정말 5분 될 건데, 5분 되는데 1학년 일반에 교도소 보낼 거예요. 중개하려니까 누가 매매를 업으로 해야 됩니다. 사고 팔고 도구로 하는 겁니다. 도구로 하는 중개는 괜찮은데 왜 매매를 업으로 하냐고 토지 건물을 막 사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1학년 일반 개입니다. 그 다음 이제 12번째 무등록. 무등록이라고 뻔히 알면서도 그 무등록과 중개를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토로 했을 때입니다. 친구 잘 사귀어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등록이 아는 체 하면 쌩까십시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괜히 무등록하고 친해지면 형님하고 하면은 이제 교도소 관리 생긴다는 겁니다. 저 무등록은 3학년 저 위에 있네요. 1번. 그리고 이제 그 무등록하고 친구 먹은 개업은 1학년 일반급입니다. 하여튼 무등록하고는 사이좋으면 안 돼.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교도소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3번째가 이제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여기도 1학년 일반. 그 다음 이제 14번째가 이제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 의뢰는 판단을, 중요한 문장 판단이죠. 판단을 그르쳐 놨을 때, 여기가 이제 1학년 일반. 그럼 이제 그 1학년 일반은 이제 유사. 자, 유사라고 해서 이제 유사사무소 정비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자, 폰트만 있으면 그냥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1학년 일반이라고 해서 딱 중간 3학년 옆에 1학년 일반이 있습니다. 요 놈은 한 문제가 유사사무소 딱 이렇게 세 글자. 그 다음에 정비, 정보 공개 잘못한 사업자고 비밀 준수. 그 다음에 양도, 정비에다가 양도하는 것은 금쟁이. 금쟁이가 4개니까 4글자. 매매 알며 초과한다. 요 소리가 거기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표시. 표시 광고 위반. 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아래다가 잠깐 써놨습니다. 1학년 위반은 유사가 공인중개사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아니면서도 개업유사 명칭을 사용한 사람. 그 다음에 아래 이제 이중 소속하고 이중 등록 나란히 소등. 그리고 이가 이제 2개 이상의 중개 사무소. 자, 이미 바로 임시 중개 시설모를 설치를 했을 때, 자, 이런 무장은 안 바꿀 거니까 하여튼 등록하고 약간 헷갈려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가 정보 공개 잘못한 사업자. 자, 그놈이 조금 많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7번째가 비밀 준수. 그 다음 8번째, 9번째라는 게 양도, 자격증, 등록증, 양도돼요. 이제 금지가 이제 매매 알며 초과한다. 맨날 봤었고요. 그 다음에 11번째가 개업이 아니면서 이제 표시광고 한자라고 해서 표시광고 위반한 사람입니다. 막 중개하려고 토지건물 막 내놓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유사명칭으로 유사한 요걸로 이제 1학년 일반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83페이지 바로 이제 형벌. 형벌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꼭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83페이지 이제 형벌도 이제 한 문제가 반드시 3학년하고 1학년. 자, 1학년이 많다 보니까 거의 시험 문제는 3학년 3반은 가끔씩 나올 때가 있고요. 3학년 3반은 5개. 처음에는 꼭 개수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 3학년 3반 5개. 나 먼저 증서를, 자, 금쟁이 보실까? 증서를. 그리고 직접 쌍방. 자, 무장을 절대 안 바꿀 거니까 번지수가 저거 1학년이다, 3학년이다. 이렇게 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기, 탈세하고 투기인데 투기. 자, 그러면 무거운, 약간씩 말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증서를 직접 쌍방에게 투기하면 무거운 정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3학년. 자,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살만 붙여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증서를 중개하거나 그리고 증서를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그냥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1학년 일반인데 이건 증서라고 3학년 3반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크게 문제 삼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직접 거래. 물건 판다고 하니까 내가 살게. 그리고 산다고 하니까 내가 사봐. 이러면서 직접 거래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손해 입힌다고 3학년 3반입니다. 그리고 쌍방을 다 모두 대리했을 때 금쟁이 또 맨날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른 개업 공인율사를 통하면은 정말 직접은 아니니까 그거는 금쟁이 아니고요. 그리고 일방만 한 사람만 대리했을 때는 그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 걸로 해서 시험 문제에 금쟁이도 꼭 나오고 여기 정말 손해 입히니까 3학년 3반이야. 그 다음에 탈세 그리고 투기를 앞에 이제 투기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나 보존 등기 하지 않냐 부동산이라고 해서 이제 탈세 그거는 앞에는 탈세가 있을 건데요. 탈세
또는 그리고 국가가 제시한다는 투기를, 이렇게 투기를 조장했을 때, 그러니까 조장했을 때, 조장한 행위니까 차익이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3학년 3반으로 보낸다. 출제 1순위, 출제 2순위 매년 그러고 있습니다. 시험장 가면은 꼭 거기 예상하면 거의 맞아갑니다. 그리고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사람, 무등록으로 중개업 한 사람, 그러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 포상금에서도 나오고 3학년 3반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행정처분이 없다는 게 뭐 등록이 없지, 자격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교도소는 보내도 뭐 처분할 건 없다는 겁니다. 가끔씩 나왔을 때 그게 헷갈립니다. 요 놈은 또 처분하니까 거짓이라도 있으니까 바로 거짓. 그리고 그 밖에 부정한, 꼭 앞에 거짓을 안 쓰고 뒤에 부정한, 포상금에서 맨날 그렇게 나옵니다. 부정한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어차피 같은 의미, 부정한 방법으로 뭐를 했을 때, 등록을 했을 때, 등록이 여긴 없고 등록이 여기 있는데 거짓으로 있고, 그러니까 3학년 3반의 제재를 가겠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 1학년하고 비교해서 다음 중에서 1학년 아니고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1년야치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11개, 딱 이렇게 개수가 11개입니다. 11개. 그러니까 요놈 정말 시험 문제 매년 한 10번 내면은 거의 한 8, 9번을 여기다가 냅니다. 어쩌다 가끔씩 3학년, 뭐 3학년은 더 쉽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1학년. 1학년은 유사, 이렇게 앞부자 좀 따놓으셔야 됩니다. 유사사무소. 이제 지금은 조금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정말 실무 때는 교도소 가면 큰일 나잖아요. 자, 이러니까, 그리고 징역 얻어맞으면 1년이 될 건 3학년이 될 건 1년 얻어맞으면 자격증 빼앗깁니다. 그것도 절대적으로. 그리고 집행유예라고 하더라도 자격증 무조건 취소당합니다. 요거는 벌금만 얻어맞아도 교도소 안 갔다 안심했을 겁니다. 이제 3년 동안 중교 못한 건 똑같아. 등록 취소. 자격증 멀쩡한데 3년 동안 아예 영업을 못합니다. 옆에 가서 커피도 못합니다. 이 정도로 아주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유사 2개, 사무소 3개, 3글자니까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정비에다가, 요 정비가 좀 생각나야 됩니다. 이쁘게 만들어다가 유사하게 사무소를 정비에다가 양도 팔아먹으려고 양도 2개. 그리고 하지 말아라 금쟁이. 자, 금쟁이 바로 이제 3개 이제 빼갔으니까요. 요거 빼갔으니까 요거 이제 나머지 이제 바로 4개만 남았습니다. 금지 행위 4개, 4글자니까. 그다음에 이제 금쟁이를 표시한다고 해서 이제 유사하게 사무소를 정비에다가 양도하는 것은 금쟁이 표시다. 금쟁이 표시다라고 앞글자를 따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표시광고 요거 하나 개입니다. 먼저 유사가 이제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와 그리고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오히려 시험 문제는 이게 유사하게 아니게라고 부동산 뉴스 대표, 전혀 자격증 없는 사람이 부동산 그리고 뉴스, 뉴스라고 상호를 이렇게 쓰고요. 명함에는 대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자격증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5글자는 전혀 공짜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문제 없네. 그게 아니라 자격증 없는 사람인데 뒤에 보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좀이라도 유사한, 정말 유사한 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판례가 이거 유사명칭이다 라고 해서 교도소 보냈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유사명칭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그런 판례 없다. 주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최근에 정말 나온 판례, 바로 부동산 바로 이제 카페. 자, 우리 교재가 잘 소개해놨습니다. 다른 교재는 아예 소개 안 해놨는데 부동산 카페. 여기도 이제 그렇게 자격증 없는 사람이 이런 명칭을 문자를 쓰게 되면 여기도 유사명칭, 여기도 정말 유사명칭이라고 판례가 났다는 겁니다. 하다 절대로 자격증 있는 사람만, 뭐 부동산 글자 들어가는 것은 자격증 있는 사람만 써라,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정말 교도소 가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뭐 하라고요? 여기도 개업 공사와 유사하게 사용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 변호사가 정말 여기 이제 제재를 얻어맞았습니다. 저기 트러스트 부동산 그래가지고 처음에 1심에서는 그냥 문제없이 그냥 중개업해라 변호사가 했었다가 항소됐었다가 다시 바로 그 변호사가 벌금 얻어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지금은 이제 변호사는 중개 못한다라고 판례가 이제 거의 굳어졌습니다. 우리한테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협회가 그 고발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변호사가 중개업하겠다고 하니까
고발했는데 판례가 좀 이제 굳어졌습니다. 라고 벌금 얻어맞아서 유사명증 썼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한테는 잘 된 거예요. 오케이입니다. 다음 이제 사무소 보시니까 첫 번째 이제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소속하거나 우리 소등에서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을 때입니다. 시험 본래 문장에서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됐을 때, 2개 이상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을 때, 우리 정량들에서 소등을 나란히 봤을 겁니다. 이거 절대적인 등록 주소, 분이 안 풀리니까 형벌을 또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3학년하고 약간 헷갈린다는 겁니다. 요건 이제 등록, 3학년은 등록이고, 저기 3학년은 등록이고, 여기는 사무소에 2개 소속돼 있거나 사무소 등록을 2개 했을 때, 여기는 1학년 일반, 약간 약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사 2에서 봤을 건데, 2 이상의, 요건 치울 수 있잖아요 하면서 봤습니다. 2 이상의 사무소를 막 세종시다가 여기다가 하나 두고 저기 터미널 앞에다가 하나 또 두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무소를 둔 경우도 여기도 문제 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등록을 2개 한 거고요. 세종시다가 등록 하나, 저기 대전 가더니 또 등록 하나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등록을 하는데 사무소를 막 2개 이상 둔다는 겁니다. 하나 빨랑 치우라고. 그러면 문제 안 삼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임시, 겸임할 때 봤네요. 임시, 중개, 시설물을. 그러니까 요 놈은 절대죠. 요 2개는 상대죠.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여기도 설치한 경우, 여기는 쉽게 치우니까요. 여기는 등록 취소 할 수 있었는데 형벌은 똑같다는 겁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정보 공개 잘못한 거짓말 사업자, 우리 시험 문제에 요놈이 또 자주 나오네요. 암기하다 보면 요놈이 딱 걸립니다. 정보 공개 위반한, 이렇게 정보 공개 위반했던 사업자, 위반한 사업자, 요 사업자가 혼란을 아주 크게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먼저 개업 공개주사 의뢰하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아니한 정보를 막 공개한다는 겁니다. 정보를 이렇게 공개하거나, 그리고 다르게, 문장은 안 틀게 합니다. 다르게,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다르게 공개했을 때 100으로 내놓으라니까 막 1000으로 내놓고 입니다.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개업 공개주사마자 차별적으로 아마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나온 지문 같은데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를 했을 때, 이런 게 바로 이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 사업자. 그죠? 뭐 사업자. 우리 말고. 우리는 거짓으로 공개하면 업무정지 정도밖에 없는데, 여기는 수많은, 우리 10만들이 다 망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상한 걸 내놓고, 다르게 내놓고, 차별적으로 막 공개를 하냐고. 이런 것들은 혼란을 초래하니까 1학년 일반. 그리고 비밀 준수입니다. 비밀을 뭐 하지 않았을 때, 준수하지 않았을 때, 아주 동네방네 떠들어대고 준수 위반. 여기는 개업이 됐건 소속이 됐건 임원이 됐건 사원이 됐건 중개 보호주인 됐건 하다 근질근질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다 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반대 의사를, 요건 이제 시험 문제감으로 하나가, 요것만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우리 매도매수인 쪽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을 때, 그렇긴 어려울 건데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은, 그때는 벌을 할 수 있다 없다? 벌을 할 수 없다. 요게 이제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요놈이 바로 이제 1학년 일반. 우리 시험 문제가 모든 죄가 다 그렇지 않는데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국가도 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좀 요게 약하다,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교도소 보내. 여기도 초과해서 금부 받았을래요. 그래도 그냥 돌려받았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그래도 교도소가. 이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요놈만 비밀만 그렇습니다. 비밀을 그렇게 뭐 크게 뭐 충고도 안 받으니까 그냥 괜찮어 해서 봐달라고, 그건 괜찮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도가 이제 2개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양도하고 양수 받은 사람, 정말 2사람 나란히 교도소 갈 건데, 먼저 첫 번째는 자격증. 자, 그런데 우리 자격증은 성명을 사용,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를 같이 쓰니까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요것도 문장이 똑같습니다. 내 이름 써봐라. 그 소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가 이제 등록증이 하나가 나옵니다. 맨날 이렇게 등록증하고 자격증 같이 다녀. 우리 등록증에는 성명 말고도 상호가 있습니다. 성명이나 그리고 상호를, 이렇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했을 때, 이런 소리도 똑같은 소리니까요. 여기도 등록증 양도돼요. 그래서 여기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쟁인데, 이게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무등록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중개를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토록 했을 때,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 받았을 때, 중개인의 판단을 그르쳐놨을 때, 여기 이제 문장이 아주 딱 말이 되면서도 중요한 문장만 추려봤습니다. 매매 알며 초과 판단. 요게 바로 이제 1학년 1반. 그렇게 알아갖고 초과해서 한번 판단해봐라. 그러면 교도소 간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초과해서는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표시 광고 위반입니다. 표시 광고 위반. 우리 작년도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과태료 아니고 찾아봐. 요 놈이 답이었습니다. 요거는 과태료가 아닙니다. 여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기업도 아닌 사람이 중개사물에 막 표시 광고를 했는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개업을 하기 위해 표시 광고 한 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표시 광고 했을 때, 표시 광고에다가 막 토지 건물 같은 거 막 표시해서 뭐 내놨을 때 광고 한 자. 여기도 이제 어떻게 개업도 아닌데 중개하려고 막 토지 건물 막 내놓은데요. 광고에다가 벼룩시장 진짜 엉뚱한 사람들이 좀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표시 광고 했을 때 여기도 개업이 아닌 사람, 여기는 1학년 1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로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은 항상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실무에서도 형벌 받으면 정말 큰일 나요. 이제 인생 종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적에 빨간 줄 안 긋지만 정말 호적에 빨간 줄 갈 정도로 당신 정과하자 이러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고 하면서 이제 유사하게 사무소로 모이다가 정비로에다가 양도하는 것은 금쟁이를 표시한 거다. 그리고 이제 거기도 유사가 이제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유사. 그리고 사무소가 이제 꼭 등록하고 좀 헷갈립니다. 무등록하고 거짓은 3학년. 근데 여기 사무소는 사무소 개수 2개. 그리고 임시중개 실수하면 그리고 이중소소, 이중등록 이런 겁니다. 사무소 관련된 거. 등록을 안 했다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거짓으로 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쟁이도 증서를 저기 직접상방 투기 여기는 3학년 여기는 1학년 매매하면 초과 판단은 해서 이제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 같은 거 잘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리고 표시광고 위반도 약간 어렵고 금쟁이는 좀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출제가 반드시 하나가 될 건데 좀 심하게 되면은 박스에다가 다음 중에서 1학년 일반 찾아보세요. 기업부터 해서 이제 일부원까지 해서 한 4개 주고 디귿이냐고 니을이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에 오래 이렇게 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형벌. 3학년하고 섞어놓으면 약간 혼란스러운 게 좀 있다는 겁니다. 거기 압축은 되는데 디귿하고 니은이 좀 헷갈리네. 그러면 그걸 찾다가 세월내로 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뒤쪽에 과태료가 이제 하나가 더 나옵니다. 바로 84페이지 바로 이제 뒤에 바로 과태료가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건 이제 저기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에서 나온 거니까요. 거기는 놔두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짜리 그리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하고 좀 많이 좀 섞였습니다. 좀 이따도 볼 건데, 자 먼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인데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돈. 자, 대금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돈 자료 내봐라. 우리 시장님이 신고를 받아보니까 저 집은 3억 같은데 막 2억 5천으로 줄여갖고 신고를 합니다. 통장 사본 내봐봐. 통장에는 3억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계약서를 그게 땀으로 쓸 수가 있을 거니까 통장 사본 내봐라. 안 내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도 매수인 절단 날 건데 여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 보실까요? 500. 자,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아닌 거 찾아보세요. 라고 이제 시험 문제에 이미 나왔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확인 설명. 정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확인 설명. 또 다음 주에도 확인 설명 다시 배울 거고 확인 설명에서 구조. 자, 앞쪽에서도 확인 설명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 박스 봤을 겁니다.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그런 것들 꼭 주의 넣으셔야 됩니다. 나 먼저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뒤에 이제 설명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만 안 해도 별표가 400씩 얻어맞습니다. 둘 다 안 하면 하나도 안 깎아준다. 500만 원 모두 때립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대장 또는 등기상 증명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장을 안 바꿀 건데 확인 설명
500만 원이나 과태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좀 섞였습니다.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좀 더 바로 볼 거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돈 외에 저 3천하고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요거는 그치 한 번도 안 내봅니다. 아주 내보고 싶어서 근질근질 할 건데, 그러니까 위에 3천만 원 그냥 돈 자료. 근데 세 번째는 외의 자료. 딱 그 네 글자만 다릅니다. 돈 외에, 돈 자료 3천, 돈 외에는 소재 면적이 좀 이상해서 자료 내봐라. 그렇게 안 내면은 5배. 요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3번 보실까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아까 자료를. 여기는 뭐라고요? 여기 자료 외에. 외의 자료. 딱 네 글자만. 우리 교재에서도 항상 그랬었는데, 그 외의 자료. 네 글자. 요것만 한번 박스 한번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 면적이 좀 이상해서 자료 내봐라. 그거 안 내면 5배. 그걸 내려니까 또 거짓으로 냅니다.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을 한 사람. 돈 자료 내봐라. 돈 외 자료 내봐라. 3천짜리, 500짜리. 아주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4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해서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를 한 사람. 여기도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지금 이제 여기도 부동산 거래 신고.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 이런 건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있습니다. 자, 여기 협회. 공제 업무에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냐 공인중개사 협회. 여기 이제 협회를 얘기하고요. 그다음 이제 운영 규정. 이것도 사업자네요. 운영 규정의 내용에 위반했을 때, 운영 규정에 재정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 저기 거운정에서도 봤었고요. 사업자에서도 한번 봤을 겁니다. 운영 규정의 위반. 그다음 이제 여덟 번째가 시정 명령. 임원에 대한 징계 또는 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회가. 그 다음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협회. 그 다음에 아홉 번째도 바로 이제 협회. 공개사업의 운영실적. 우리한테 19만 8천 원 받을 건데 그거 실적 쓰고 남을 건데 실적으로 공시하라는 겁니다. 요거 얼마 이내에? 3월 이내에. 저번에 받구만요. 저번 주 마지막에 받구만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가 감독명령 위반했던 누구? 거래정보 사업자. 그 다음에 아래는 협회. 똑같습니다. 감독명령 위반한 여기는 협회. 그러니까 협회하고 사업자는 2명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다음 중에서 500짜리 100만 원짜리 아닌 거 찾아봐라. 정답은 요거였습니다. 12번째 연수교육을 정당 사유 없이 받지 않았을 때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좀 섞여 있는데 바로 500. 자, 500만 원 바로 과태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84페이지인데 과태료. 요 과태료도 시험 문제가 꼭 요즘 이제 한 문제 꼭 여기다가도 한 문제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냈었고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500만 원 이하에 500. 자, 금액도 엄청 크죠. 500만 원 이하. 자, 우리는 확인 설명하고 연수교육 그 두 개가 우리하고도 관련될 수 있다는 겁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짜리 받으면 아주 큰일 납니다. 그럽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거 100만 원짜리도 아니고 500짜리 엄청나게 크니까 바로 8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공시. 정말 우리 공시법이 정말 발목 잡는다고 했습니다. 공시 확인을 우리 합격하려면 공시 확인을 정말 운명시 하셔야 됩니다. 운명시. 작년도 세법이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운명시 하시면 이제 합격할 건데 연수 안 좋으니까요. 이거 맨날 우리 욕하면서 2년마다 주기적으로 욕하게 생겼습니다. 연수 안 좋으니까 연수 좀 개선합시다. 자, 그럼 금방 보셨던 바로 요거 8개가 거기 있을 겁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우리 법령에서는 따로 해놨으니까요. 거기는 법령에도 이런 것만 나와 있지 바로 좀 섞여 있습니다. 우리 교재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먼저 공시는 공개적으로 표시 안 했다. 이제 협회가 운용실적 이제 무장을 안 바꿀 건데 운용 공제사업을 운용해보고 실적이 남을 건데요. 실적을 공시를 하라고 했잖아요. 3개월. 요 3개월도 저번 주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2개월이었다가 짧다고 아주 난리 부스를 치니까 3개월 이내로 좀 넓혀줬는데 왜 공시 안 하냐고. 실적 공시 안 했을 때 공인중개사 협회 여기도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우리 보고 뭐 실적 공시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바로 협회. 그리고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 정말 확인 설명이 우리 시험 문제 제일 중요하고요. 자, 이미 이제 업무 정지였다가 26회부터 과태료로 바뀌었다. 시험 문제 기출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리 기출 문제 풀이할 때도 요거 있었습니다. 확인 설명 안 했을 때 이제 업무 정지 아니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만 안 했을 때 그리고 뒤에는 또 근거 자료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근거 자료를
설명을 했는데 대장은 안 보여줬다는 겁니다. 요것도 바로 500만 원짜리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하나씩만 안 해도 별표가 400씩이나 됩니다. 설명 안 했다. 근거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 그럼 여기도 별표 400. 그리고 이제 설명을 아예 안 하고 근거 자료만 이렇게 제시하거나 근거 자료 제시를 안 했을 때도 설명을 했는데 여기도 500만 원이라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둘 다 안 하면 괘씸죄 딱 걸려갖고 500을 다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 규정에 승인 3개월 넉넉하게 줬잖아요. 저기 거운정할 때도 봤었고요. 운영 규정에 승인을 받지 않는 바로 거정보 사업자 그리고 명령의 위반, 감독 명령의 위반, 요 내용들을 이제 보고하려니까 보고 안 하고 우리 업무정지서 봤었고요. 자료 내리니까 자료 제출 안 하고 막 버선발로 뛰어나가야 되는데 소가 닭보드 됐을 때 여기는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사업자하고 둘인데 사업자 그러니까 우리 사업자가 팔자가 500이라고 요거 이제 사업자인데 사업자는 운명적으로 500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 요게 바로 이제 두 사람이 바로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 감독명령 위반했을 때 사업자하고 협회 우리는 업무정지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정명령에 위반했을 때 시정명령 위반 시정명령에 위반한 공인중개사 협회 그리고 연수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 이수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개선명령입니다. 개선명령에 바로 여기도 위반했을 때 약간 내용만 다르고요. 그 내용이 뭐냐고는 거의 물어보진 않습니다. 여기는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위해서 100분의 100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봐라. 그 다음에 시정명령은 임원들 문제가 있으면 좀 내보내라, 잘라라, 해임 등의 요구에 불응했을 때 여기 이제 시정명령입니다. 내용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둘 다 국장이 때리더라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수교육 받지 않았을 때는 요거는 개월수도 좀 다르다는 겁니다. 아직 한 번도 안 내보겠는데 만약에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연수교육 이제 받으라는 바로 연수교육 이수하라고 했는데 이수를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받기는 받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수교육을 만약에 1개월 1개월 이내에 연수교육을 요걸 이수를 했다는 겁니다. 연수교육 이수했다. 그럼 별표 20만 원. 그러니까 빨리 가서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딱 받으라고 했는데 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1개월 이내니까 1개월까지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으면 500원 안 때리겠다는 겁니다. 20만 원 때리겠다. 주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1개월은 넘어갔다는 겁니다. 1개월은 초과를 했고요. 한 번만 딱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이건 내볼만 하다는 겁니다. 3월 이내에 연수교육을 이수를 하긴 했다는 겁니다. 이제 결국에 안 받으면 500짜리 다 때릴 거예요. 이제 이런 수로 갔습니다. 그러면 요 3월하고 30만 원, 20만 원 다음에 30입니다. 20, 30, 50, 100인데 30만 원 바꿔기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하고 30만 원 좀 연결하고 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개월이니까 좀 급하게 좀 짧게 줬고요. 1개월 이내 받아라 그러면 20만 원 2개월이라는 게 아니라입니다. 그럼 이제 3개월하고 30만 원 알면 앞에도 약간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 이제 3개월은 넘어갔겠죠. 이제 세 번째 여기는 3월을 초과를 했다는 겁니다. 3월을 초과를 했고 그 다음에 6월 이내입니다. 6월 이내에 만약에 받았을 때 그러면 50만 원 50만 원에 별표로 과태료 때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내에 이수를 하긴 했다는 겁니다. 하다 받기는 받아. 지났어도 받기는 받아. 1개월 이내 받으면 20이다. 3개월 이내 받으면 30이다. 6개월 이내 받으면 50이다. 그입니다. 그러면 이거 분명히 내볼만 하고요. 우리 실무 가가지고 나중에 빨리 받으면 그래도 500원 안 깨져. 그입니다. 이제 6월, 이제 마지막입니다. 6월을 이것도 1년이라고 속이려나 6개월을 초과하여 이렇게 6개월을 초과해서 이제 그래도 이수를 하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딱 2년마다 시행되니까 이제 2년 경과를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건데 그러면 한 1년 반만이 됐건 뭐가 됐건 6개월을 초과해서 이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만 원 때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20, 30, 50배 요거 우리 법에다가 이거 써놓고 이제 요거 아직 안 내봤는데 꼭 요 별표는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빨리 받으라고. 빨리 받으면 돈은 안 깨질 거라고. 1개월 이내에 가서 잽싸게 촐싹방정 떨고 받으면 20. 그리고 3개월 이내면 30. 그 다음에 6개월입니다. 3개월 더블 갔어서 6개월 이내면 그때는 50. 그리고 6개월 후에 6개월 넘어가서 딱 6개월까지 애매합니다. 6개월까지는 50이요. 근데 6개월 단 하루라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100만 원이요.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딱 해놓고요. 그러면 2월 만에, 이제 2월 만에, 뭐, 이내라고 하든 2월 만에 연수교육, 바로 연수교육을 이수를 했다. 그러면 30이다, 아니면 50이다, 막 소개를 만하다는 겁니다. 2월 만에 연수교육 이수했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다? 30, 그죠? 30. 네, 만약에 5월 만에겠습니다. 5월 만에, 그리고 연수교육을 이수를 했다. 해놓고 이제 100만원, 이런 식으로 소개를 만든다는 겁니다. 아니면 30이라고 속이거나, 아니면 100만원이라고 속이거나, 아니요. 그죠? 3개월 넘어갔고 6개월 이내니까 50. 이런 게 막 정말 시험장에서 급해 죽겠는데 이거 생각해봐라. 이럴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직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이런 구간으로 물어보기는 할 건데, 요거 물어볼 수 있고요. 아니면 또 1년 만에 받았다. 해놓고 이제 막 200원 없는데, 막 300원 없는데, 1년 만에 받았을 때 100만원. 또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잽싸게 받으면. 근데 6개월이 넘어갔으니까 요때는 100만원이요. 걔는 또 뭐 6개월 넘어가서 1년 안에 받으면 50이다. 그런 거 없다. 그럽니다. 하여튼 6개월 넘어가면 그때는 100만원이요. 23시 50배. 그거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에다가 이제 소개를 안 해놓긴 했지만 요거는 세부적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핸드폰을 세서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100만원. 근데 우리 100만원짜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100만원야의 과태료. 자, 우리가 이제 대부분 다 얻어맞습니다. 좀 100만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위에 500짜리는 확인 설명하고 연수교육. 그거 2개 외에는 사업자구 협회. 협회가 자그마치 8개 중에서 4개나 협회가 다 받습니다. 먼저 이제 100만원이나 과태료 보시니까 그 시험 문제도 100만원짜리 위주로 거의 내지, 500짜리는 아예 아직은 심하게 안 내봤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사무소 명칭에 오다 가다 사무소 나도 저렇게 달아야지 간판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네, 문자 써라, 성명 써라. 성명은 안 보이면 절대 안 낼 거예요. 뜯어내라고 할 거예요. 사람 부를 거예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라는 문자를, 요건 이제 문자입니다. 문자 8글자 사용하지 않거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길면 부동산 중개라고 써라. 근데 너는 불칙으로 간주할 거야. 입니다. 너 자격증 없다고 오해받을 거예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오해받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글자 길어도 자격증 있다고 내놓고 자랑하시라는 겁니다. 저 자격증 없는 것들이 영업을 한 20% 하고 있으니까 괜히 잘못 쓰면 오해받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볼까요? 5개 광고물에다가 성명을 현수막은 빼도 괜찮고요. 표시하지 않았을 때 이름 촌실험을 개명하려니까 개명을 안 하고 어디 이상한 친구 이름을 갖다가 붙여놨거나 거짓으로 표기를 한 사람, 여기도 100만원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별표가 50이 제일 센데 50으로 때릴 거예요. 명칭은 우리 얼굴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불칙이 여기 있네요. 불칙. 중개인을 지금은 불칙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저 자격증 없는 것이, 요거 유사명증은 확 교도소 보내야 되는데 부동산 중개 안 썼다고 게으르다고 별표 50밖에 안 때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자를 썼을 때 저 자격증이 없는 데입니다. 자격증 없는 불칙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면은 100만원 과태료밖에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죽어라 공부했더니 저것은 또 저러고 있네. 근데 지금은 등록을 안 받아주니까 하고 싶어도 지금은 자격증 없는 사람 개업 못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그러니까 작년도 우리 시험 문제 다음 중에서 과태료 아닌 거 찾아봐. 요놈하고 좀 헷갈리지 하면서 냈었다는 겁니다. 아까 1학년은 개업이 아닌 자, 여기는 우리 개업이 표시할 때, 광고 낼 때 표시를 안 했다는 겁니다. 성명, 상호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4개도 시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4번, 5번 또 등록증, 자격증 나란히 나왔다. 맞습니다. 반납 7일 만에, 등록증도 빼앗기면 7일 만에, 자격증도 7일 만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자, 등록증은 등록관청, 자격증은 시도지사한테, 교부해준 시도지사, 그 사람한테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얼마다? 100만원 과태료. 그 다음 이제 6번째가 이제 보증서가 이제 보증 관련 서류 교부하지 않았을 때 한 6번 정도가 자꾸 생각 안 날 겁니다. 출전이 그걸 잘 알아요. 그럽니다. 실무에서 이제 설명도 하고 서류도 주라고 있는데 자꾸 안 한다는 거. 나중에 내가 사고를 치면 얼마 보장된다. 정말 그렇게 설명하면 저것들 쳐들어오니까 설명 안 하고 싶어. 그런 것 같습니다.
실무 가서도 굳이 그런 거 뭐 설명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단속 맨날 뭐 나중에 하는 것도 아니니까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다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7번째 이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이전 신고 정말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고요. 옮겨놓고 열을 분사하면서 어디게 그리고 서류가 뭐게 그 다음 이제 이런 것들은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꼭 마지막에 제재. 이것도 업무정지라고 할 겁니다. 아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별표도 그렇게 안 세. 30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개시. 쭉 안 냈었다가 작년도 이제 내기 시작하겠습니다. 개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벽에다가 걸어놔라. 등록증, 자격증, 요율표, 표준 관련 서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이제 별표가 제일 싸다는 휴업. 바로 여기 이제 3개월 넘어서 휴업을 하면서 신고를 안 했을 때 여기도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나오긴 나올 건데 저기도 형벌도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요번 시간에 최소한 2개는 나옵니다. 두 번째 이제 100만 원. 근데 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요 놈을 꼭 한번 주셔야 돼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감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100만 원 과태료 8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반명만 이렇게 반명 보이게 우리 프린트물은 저 끝에 있을 겁니다. 반명 보이게 뭐이라 휴업. 반명 보이게 휴업을 해라. 그리고 그 휴업을 표시해라. 반명 보이게 휴업 표시 이렇게 앞부자 꼭 따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반은 반납하지 않았을 때 2개. 먼저 첫 번째 등록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맨날 우리 등록증하고 자격증은 2개 같이 다닙니다. 자격증. 그리고 반납하는 것도 다릅니다. 여기는 시군구, 여기는 시도지사한테. 그리고 항상 우리 자격증은 사무소 쪽도 안 되고요. 나 편한 쪽이 안 됩니다. 뭐 주소지 절대 시도가 안 됩니다. 무조건 나한테 처음 자격증 주신 분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종시 그러면 세종시장님 주셨을 건데 어디 대전에 있어도 세종시, 서울에 있어도 어디 제주도 가버리면 세종시로 와야 됩니다. 빼앗기면 무조건. 그리고 요건 7일 이내라는 겁니다. 이제 7일 이내에 반납 안 하면 요거 날짜 안 지키면 촐싹방정 떨라고 왔는데 열흘 만에 가서 내면 바로 여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등록증은 별표가 여러분 또 50만 원씩이라고 얻어맞습니다. 50만 원. 별표 50이 센데 그리고 그러니까 별도의 표대로 이렇게 때릴 건데 자격증은 30만 원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금액이 약간 다르더라는 겁니다. 같이 내는 건 7일 똑같은데 여기 와서는 금액이 약간 다릅니다. 여기는 또 사유서, 잃어버렸다고 뭐 사유서, 분실 등의 사유서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등록증 어떻게 잃어버리냐고 지금 벽에 걸려져 있을 건데, 근데 자격증은 사유서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격증 빌려줬어요. 갑이 을한테. 을이 나타나질 않아요. 같이 얻어맞을 거니까. 그러면 제가 자격증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사유냐고 여기 사유서가 있다는 겁니다. 사유서가 있고 좀 금액도 봐주는 게 있고 똑같은 7일 이내에 반납 안 했어도 등록증 50을 때리고요. 자격증 30을 때립니다. 한번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칭은 쓸 수밖에 없습니다.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에다가 글자가 부족하거나 그리고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그리고 표기를 해도 또 거짓으로 난 문장 안 바꿀 거니까 간판 잘못 사용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요놈도 세. 그다음 이제 보이게 요 세 개가 이제 생각나셨는데 정말 100만 원짜리가 보여야 될 건데 보이게 보증 관련 사항을 보장되는 금액들 이렇게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우리 보증 설정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고 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보증 관련 서류를 벽에 걸려있는 공제증서 그 복사 만에다가 매도 매수인한테 임대 임자 무조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 설명서 뒤에다가 좀 붙여주셔야 됩니다. 보증 관련 바로 서류를 뭐하지 않았을 때 교부하지 않았을 때 그 공제증서 4번을 교부하지 않았을 때 여기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전 신고 하다 무조건 나올 거고요. 이전 신고 왜 안 해? 넉넉하게 열을 줬잖아. 개시 왜 안 하게 됩니다. 먼저 개시는 사무소 등록증인데 여기다 개인도 사업자 등록증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등록증 그리고 맨날 이러면 등록증은 아까 반납에서도 양도되어 있어도 나오더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등록증 자격증 소속 공인중개사도 자격증은 개시를 해야 되고 가장 거르기 싫어한다는 요율표 여기도 우리 시험 문제가 작년도에도 언급했지만 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개시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보증 여기 나왔네. 보증 관련 서류 공제증서 주면은 그 보증 관련 서류도
벽에다가 걸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 이제 실무교육 없잖아요. 실무교육 수료, 그거는 이제 교육 받았냐. 이거는 내라는 소리지 벽에다 걸어 놓는 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실무교육 수료 있었죠. 교육 있었죠. 받았다는 거. 수료증 이런 것들은 걸어놓을 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요놈이 우리 시험 문제 사업자 등록증보다 더 많이 나왔다. 그리고 벽에다 무슨 대학력을 갖추실 건가요? 사업자 등록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세종시장님 준 사무소 등록증이지 사업자 등록증 말고 계입니다. 요거는 5년 인정받으려고 권리금 보호 받으려고 그걸 왜 벽에 걸어 계입니다. 뭐 걸어도 문제는 안 삼지만 걸으라는 소리는 아니다. 그 다음에 휴업 그리고 폐업. 그래서 휴업. 먼저 뭐 전자하면서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제일 시험에 많이 낸다는 휴업 폐업 신고 하여튼 무조건 나오고 이 정도 무조건 나옵니다. 휴업도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재개 영업하려요. 그럼 등록증 찾아다가 걸어야 되겠네요. 전자하면서 대고 변경신고 기간 좀 바꿔주세요. 저 한 5개월 6개월 쉴래요. 다 써먹을래요. 6개월 이런 것들은 바로 변경신고 안 했을 때 100만 원 과태료. 요놈이 이제 별표가 요 별표가 이제 별도 표가 있는데 요 별표 20으로 요놈 제일 쌉니다. 20만 원. 그래서 안 틀리고 20만 원 많이 나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표시광고 위반 볼까? 표시광고 위반. 여기 표시광고 위반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광고 낼 때 표시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개업에 광고 낸 사람 네 이름이 뭐니? 성명 그리고 상호. 뭐 상호는 이제 명칭이라고도 같이 쓰고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그러니까 무슨 사무소 누가 광고니 그리고 그 사무소 어디니 소재지 그리고 전화라도 한번 해보자. 내비 찍고라도 가게 연락처. 여기 연락처는 개인 휴대폰 그런 거 말고 사무소 대표 전화 이런 것들 여기 만약에 게시 안 하게 되면 광고 낼 때 표시 안 하게 되면 문제를 삼습니다. 이렇게. 바로 100만 원짜리 500짜리하고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0만 원짜리가 훨씬 중요하고 우리 개업이 다 얻어맞는 거 여기는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한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누가 하게? 요 당연히 자격증은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 나머지는 다 등록관청인데 아까 연수교육 누가 실시했더라? 우리 과태료 처분권자가 아마 올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꼭 홀수에만 나왔습니다. 여기도 시도지사 그리고 개선면허 이건 협회니까 협회 사업자 무조건 국장. 국장 이거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리 안 하시면 어렵습니다. 시정면허도 국장 그리고 사업자가 협회가 될 건 이 두 사람은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 30일 만에 지정 주신 분이 국장 그리고 뭐 협회에 인가 받았잖아요. 또 국장한테. 그러니까 모두 지도감독 국장이 하니까 국장. 이런 것들 이제 얻어맞습니다. 물론 이제 확인 설명 안 쓸 때 이건 이제 등록관청이다 라고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공시 협회니까 국장, 사업자니까 국장 이렇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 정도. 그 다음 이제 옆에 뭐 양벌 규정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봤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고 이제 85페이지 둘을 나란히 벌한다. 요거 저 앞쪽에 이제 고용인 쪽에서도 이제 한번 봤던 문장 그대로입니다. 우리 중개보조니까 소속이 되건 임원이 되건 사원이 금방 보셨던 형벌에 해당되는 일을 하면은 그 행위자 하면은 정호본, 임원사원, 소속 이런 사람을 벌하는 외에 한 사람을 더 벌할 거예요. 그러니까 둘 나란히 그래서 양벌입니다.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두 번째 줄 이제 끝에가 정말 중요하고요. 개업 공인주사에 대하여 정말 맞잖아요. 행위자하고 개업 둘을 나란히 벌하겠다. 근데 우리 개업을 너 교도소 가라 그런 성 아예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 줄에 동일한 뭐라고 해당되는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개업은 징역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벌금형 얻어맞는 거 너무 가혹합니다. 무슨 종업원 때문에 우리 보고 벌금 내래. 그러면 두 가지 입증하라고. 그럼 벌금 안 내리게 해주겠다고. 그럼 몇 볼까요? 다만 우리 개업공사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그리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벌금만 없다고 했습니다.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상당한 주의를 해도 행정상 책임 있고 오후 2시만 되면 없어졌다. 옆에 가서 증ገብ한다. 그 단속 못하면 등록 취소 무조건 당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정말 과태료 부과권 이제 어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금방 보셨네요. 국토교통부 장관 협회. 그럼 개선명령 시정명령 위반했을 때 500짜리 때리는 거 바로 누구? 국장. 근데 꼭 협회에다가 시도지사 아니면 등록관청 그러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 사업자도 국가적으로
망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국가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운영규정 제정 안 했네, 명령 안 따르네, 그러면 국장이 때린다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운명적으로 500을 얻어 터지니까 사업자는 게입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금방 보셨네요. 공인중개사 이건 자격증 안 냈을 때, 그리고 연수교육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저기 아까 20, 30, 50, 100 이런 거는 시도지사가 연수교육 실시권자니까입니다. 교육도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 프린트물 저번 주에 받고, 그 다음에 등록관청입니다. 우리 개업 공인사 금방 보셨네요. 이전 개시 보증 관련 사항들 설명하지 않았을 때, 저기 이제 반명 보이게 할 때 저 아까 자격증 빼놓고 나머지는 다 등록관청에서 우리를 개업을 바로 처분하게 됩니다. 우선 국장 또는 시도지사 그러면 X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는 신고관청. 내가 세종시에 있어도 저기 신고할 관청이 대전이었다 그러면 대전 쪽에서 때리겠죠 라고, 여기는 그냥 등록관청 그러면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고 관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과태료 부과권 아주 간단하면서도 시험 문제가 오래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 놈을 꼭 눈여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여기 이제 뭐 간단하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등록관청, 신고관청 다 때렸으니까 위반행위 또는 결과 동기 등을 고려해서 2분의 1, 그러니까 아까 이제 100만원짜리가 바로 50도 되고 20도 되고 30도 되고 그입니다. 근데 가로 안에까 아직 시험 문제 안 내봤지만 3천만원이야 과태료 아까 부동산 거래신고 너무 크니까. 그리고 거짓신고 5% 이건 정말 너무 크니까 5분의 1, 요건 2분의 1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3천짜리 너무 크잖아요. 거기다 2분의 1을 해보세요. 1,50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를 해주면은 이제 한 500 근처 600 정도 되겠잖아요. 3천짜리 5분의 1 해보니까 한 600 되잖아요. 그리고 취득세 5%, 이것도 2분의 1에 이러면 뭐 2.25가 나오나 뭐 이상한 게 나오니까 5분의 1에 하고 1%만 때릴게 라고, 거기 2분의 1 때리는 게 아니라 5분의 1 정도로 많이 싸게, 두 개가 아주 크다 보니까 3천짜리하고 5%는 그 두 놈은 5%로 여기 이제 5분의 1도 좀 낮게 해준다는 겁니다. 저기는 아직 한 번도 안 내봤는데 조금 주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5분의 1 저기다가 2분의 1 그러면 X다 라고 주의를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한 번도 안 낸 것들 꼭 내고 있습니다.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번에 아무리 가중한다고 하더라도 저 500이 1000이나 그 다음에 3000이 막 6000이나 그렇게는 안 된다. 그 정도는 조금 주시고요. 그리고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에 열흘. 먼저 과태료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에서 신고관청이 우리 대전에서 내가 이제 세종시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등록관청도 세종시인데, 그러면 세종시장님이 과태료 안 때렸으면 모르잖아요. 옆집에서 때렸다는 겁니다. 대전에서. 그러면 대전시장님이 내가 때렸다. 저기 이제 구청이 있으니까 어디 구청에서 제가 때렸습니다. 세종시장한테 이거 일러 바칩니다. 과태료 부과 사실 통보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면은 열흘, 우리 시군구청에서 안 꾸물거리는 여기 열흘씩이나 정말 열심히 생각하나 봅니다. 여기다 지체 없이 7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열흘 이내에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에다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격증 빼앗겼을 때 동네방네 5일 거기하고도 약간 헷갈리니까 열흘, 그 열흘 정도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여기까지. 이러면 거의 한 30개 가깝게 이쪽에서 정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는 바로 여기는 4개, 한 4개에서 5개. 아마 오늘 부동산 거래신고까지만 딱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도 꽤나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니까 부동산 거래신고 한번 쭉 내용, 저 뒤에 있는 한 111페이지, 그 정도까지 쭉 한번 뭔 내용 있는지만, 머리 아프시면 그냥 뭔 내용 있는지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 프린트물도 한번 이제 드렸으니까 조금 이제 채울 수 있으면 한번 채워보시고요. 요거 이제 프린트물 있으니까 앞에 뒤에 다 있으니까 요 정도만 정말 잘 정리해 놓으시면은 거의 웬만한 거 다 들어갔으니까 저기 부동산 거래신고가 2개에서 3개, 요 위에 있는 거. 그리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무조건 한 문제. 좀 이따도 체크할 거지만 토지거래가 한 문제. 작년도 좀 까다롭게 좀 나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내용 좀 많은데 하나하나 부동산 거래신고는 2개에서 3개 정도 나온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